안녕하십니까. 이번 강남 주민연사로 참여한 유대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5년을 살았고요. 중국에서 16년 해서 약 한 30년 넘게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과정에서 겪었던 그 각 나라의 고유 문화라든지 또 좋은 그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문물을 또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살면서 전 세계 한 30개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의 교육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 사람들 대부분 뭐 공부가 밥 먹여주는가, 또 학교 졸업하면 자기 할 일은 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앞날은 본인이 개척해 나가야지 우리나라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극성이지 않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미국에 살다 중국으로 이주를 또 하게 됐습니다. 연변 지역을 방문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한국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주말 학교에서 정식 학교가 아닌 데서 한국어를 배우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연변 지역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식 학교들, 우리말과 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70년 전에 연변 종합대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또 100년 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이 다니던 명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용정중학교 이런 학교들을 그 당시에 벌써 세웠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 조상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어디 살든 예나 지금이나 교육열 대단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선진국 같은 미국에서나 유럽 이런 데서 생각지 못할 때 우리 국민들 모두가 동참하는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고 저는 바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저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말 잘 사는 선진국이 되리라고 믿었었는데 제가 보니까 초고속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외국에 살다 보면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정말 저희도 외국에 살면서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저는 미국인들에게 정말 자랑합니다. 친구들에게. 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도야. 조그만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 우리 모국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모국의 소식을 이렇게 외국에 살면서 들으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좋아서 날뛰는 사람들이 바로 외국에 사는 동포들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합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니하오 이러거든요. 아니면 츠발로마, 밥 먹었어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한 30년을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반갑게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제가 하이 하고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를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한국 분들이 인사하는 습관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가지 못하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또 익숙해져서 어떨 땐 저도 인사를 잃어버리곤 해요. 우리가 서로 이웃 간에 인사하고 이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문화는 우리 민족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인들에게 배운 매우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관시입니다. 관시. 예, 즉 이것은 관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친구, 즉 펑유라고 얘기들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맺은 친구는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원수가 맺어지면은 3대에 걸쳐서 복수를 한다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저는 원수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정도의 원수는 접보질 않았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친구와 평생 간다는 말은 정말 저도 많이 느꼈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동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친구가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논하곤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서 일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마시기 매우 좋아하죠. 중국인들도 친구와 술 마시기를 매우 즐기고, 또 술을 마시면서 치중에 한 말, 그렇지 그 말을 지키는지 치중진언, 치중진담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지키면 치중에 한 말도 지키는 사람이니 더 믿음을 갖고 사업도 논하고 미래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이든 뭐든 배신을 당했다 하면은 화해하고 푸는 것보다는 끝까지 그 사람과 다시는 일을 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생각해 볼 습관인 듯 아닌가. 즉 뭐냐면 이웃과 우리가 또 친구와 내가 마음을 터놓고 믿음으로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전 세계 차이나타운 중에 가장 큽니다. 그 차이나타운 중심지에 서재필 박사와 여러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자금을 만들고 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 근거지로 활용됐던 유적지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미국의 차이나타운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나 미국 현지인들이 교회 가는 걸 좀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이 문화재청에 이걸 유적지로 좀 매입해서 보존을 시키자 했는데 어쨌든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차이나타운에 있는 동포 10여 명이 자금을 모아서 이 교회를 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인들은 사업을 하던 어떤 일에 있든 합작, 공동투자, 공동관리 아주 잘합니다. 중간에 깨지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 사람이 합작을 해서 식당을 오픈을 하면 2호점, 3호점을 개업을 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성공할 때까지 같이 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에 사는 중국인이 미국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파트 구경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중국계 같으니까 당신은 혹시 중국계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집주인 하는 말, 어제 왔던 중국계 친구가 이 집을 100만 달러에 사기로 약속을 하고 갔는데 네가 사고 싶으면 빨리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집을 보러 간 이 친구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 바보 같은 놈. 이 80만 달러도 가치도 안 되는 이 집을 100만 달러에 산다고? 그 바보 같은 놈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나는 80만 달러에 사라게도 사지 않을 거야. 하고
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집을 가치가 100만 달러가 되더라도 어제 사고자 했던 그 중국계 친구에게 좀 더 집을 싸게 사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왔으니 집값을 좀 깎아봐라 하고 조언을 하죠. 집주인은 이렇게 몇 명한테 같은 소리를 들으면 이거 좀 싸게라도 깎아줘야 될까? 집을 더 올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동포들은 반대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내가 못 사도 그 친구가 이 집을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제 한국계 친구가 보고 갔는데 100만 달러에 산다고 그랬어. 그러면 야, 내가 5만 달러 더 줄게. 나한테 105만 달러에 팔아. 그래,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할게. 다른 친구 와서는 그래? 나는 110만 달러에 살게. 그리고 가격을 부채질합니다. 결국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중국 그런 그 민족 같아. 합심과 단합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0살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빨리 외국으로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속해 있는 세계 한인 무역협회에서 건양대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학생들한테 외국 기업에 인턴할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1, 2년 다녀오고 또 여러분 같이 학생 때는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으면 무조건 나가라겠습니다. 이 외국에서 문물을 접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사업하고 창업할 기회가 있다면 외국에 가서 한번 해봐라.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서 도전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외국 생활이지만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없으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없다면 찾아서라도 꼭 자녀를 한번 외국 경험을 시켜주기를 저는 강력히 권유합니다. 제가 현재 저는 한국에서 무역회사를 하면서 중국 내몽고 후룬베열이라는 도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몽고 백화점 회사에도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대학에서 인턴으로 나갈 때 지원하는 정책이 너무 많아. 그리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이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의 문물을 접했으면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 온 인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인턴 생활을 해보고 현지에서 문물을 접하고 문화를 익히고 현지 친구들을 만들어 갔을 때 향후 본인 사업을 하든 어디 취업을 하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청년들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가 경제 영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젊은 친구들이 포부를 한번 펼쳐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명언 잘 아시죠? 그러나 알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본 결과 두려움은 잠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나만의 계획을 차곡차곡 이루어 나갈 때 진정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또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도 이런 도전 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끝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우리 민족의 끈기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